안녕하세요. 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 위키트리의 김경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저희 지난 20일에 이어서 또 한 8일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전현희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랑 이제 소셜방송을 진행하시고 나서 참 스펙타클한 일들이 많으셨어요. 네. 언론을 통해서, 저희도 언론이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좀 오늘도 잠깐 오전에 기자회견을 하고 오셨던데 어떤 내용으로 얘기 나왔었나요? 네, 제가 지금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계속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당에서는 그동안 정동영 후보와 또 제가 강남을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정 고모님의 이 다른 선택에 관해서 이렇게 이제 좀 설득을 하시다가 최근에 저에게 송파갑으로 이렇게 좀 전략공천으로 갈 수 없느냐는 그런 제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이 시점에서 선거를 한 달 남긴 상황에서 저같이 정치 신인이고 또 지역 연고가 없는 송파갑으로 전략을 받아서 간다는 것은 사실상 저에게 죽으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정동영 고모님의 전략공천 강남을로 해달라는 그런 끊임없는 요구와 압박에 사실상 당에서 굴복하고 개혁적인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의 공천을 포기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의 부당성을 알리고 전략공천이 아닌 공정하게 경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계속적으로 지금 요구를 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동영 상고문 측에서부터 이렇게 뭔가 압박을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압박을 해오던가요? 제 개인에게는 이제 직접적으로 측근 의원님을 통해서 저에게 다른 지역으로 옮기라 이런 요구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남편에게는 그 대학교 선배인 측근 의원님을 통해서 다른 지역구로 옮기라는 그런 압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당 지도부에는 끊임없이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셔서 전현희 의원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당신을 전략공천 해달라 이런 요구를 계속적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이제 많은 의원님들이 그러한 요구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심지어는 저한테 정말 죽겠다. 너무 이렇게 집요하게 요구를 하셔서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저한테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근데 또 정 의원 측에서는 처음부터 우리는 경선을 준비를 해왔다. 경선 대비를 했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압박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런 식의 입장 표명. 일단은 정 고모님이 직접 하시는 일에 대해서 측근들이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정 고모님이 직접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측근들에게는 아마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으셨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직접적으로 떳떳하게 나는 경선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 되는데 뒤에서 지도부에는 전략공천을 압박을 해서 지도부에게 그런 방침을 세우도록 요구를 해놓고는 그리고는 공개석상에서는 나는 지도부가 시키는 대로 그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전략공천을 어느 정도 내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도부가 전략공천을 해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지도부의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동영 의원님 측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는 경선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계속 그랬는데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러면서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만나보셨나요? 제가 여러 차례 정 고모님 측을 우리 보좌진을 통해서 좀 뵙고 싶다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도 제가 만나 뵙고 싶다라는 말씀을
보좌진을 통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전혀 아무런 그런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얼마 전에 오늘입니다. YTN에서 그 두 사람 다 강남을해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으니 얘기를 듣고 싶다고 인터뷰 요청을 해서 YTN에 출연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흔쾌하게 하겠다라고 답을 드렸는데 정고문 측에서 정고문님이 거절을 하셔가지고 YTN 이런 인터뷰도 이렇게 거절이 됐고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또 이런 우리가 이제 뭐 선거를 나간다든지 이럴 때 떳떳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유권자들에게 어떤 정책이나 그리고 소견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경우에는 나가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어떤 대선 후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인터뷰나 아니면 기자회견 그리고 간담회 이런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약간은 거기에 대해서 싫어하거나 좀 뭔가 나갔을 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동영 고문님께서 만약에 경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떳떳하고 하고 싶어하는 입장이라면 이렇게 언론 인터뷰라든지 방송 출연을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일반적인 지지도라고 할까요? 일반적인 인지도라고 할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전 의원님보다는 정동영 상임고문님이 좀 더 높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지지도 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그러면 전현희 의원님의 말씀을 빌려서 피하는 이유, 직접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분의 뭐 속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어제 최근에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어제 한 언론 기관과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이 하루 종일 강남 지역의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 정동영 후보님보다 제가 더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강남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훨씬 더 지지를 높게 받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강남을 지역에 가장 적합한 후보고 그리고 앞으로 경쟁력이 있는 그런 후보가 저라는 평가를 유권자들로부터 받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동영 후보님의 어느 정도 자신감이 좀 결여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특히 방금 여론조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론조사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여론조사는 리서치뷰라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여론조사를 실시를 한 거고 지난 2월 26일이죠. 일요일 날 9시 반부터 8시 반까지 1,500명을 대상으로 ARS 유선 전화조사를 펼쳤고 그중에 새누리당 정동기 예비후보와 민주통합당에서는 정동영 상임고문님과 전현희 의원님 이렇게 각각 했는데 지지율 격차가 두 분 다 약간 새누리당 후보들의 뒤지게 나오긴 했지만 전현희 의원님은 9.8% 차이가 난 데 비해서 정동영 상임고문님 같은 경우는 16.3%의 차이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구체적인 결과들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당 지도부에서는 왜 경선이나 국민 경선이라던가 아니면 전현희 의원님이 좀 더 경쟁력 있으니까 공천을 하겠다던가 이런 입장 표현 없이 왜 계속 송파 갑으로 전현희 의원님을 보내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정동영 고문님께서 당을 이렇게 전략 공천을 압박을 하시면서 전직 대선 후보로서의 예우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당에서의 그런 어떤 세력 그리고 또 외부에 있어서의 지금 FTA 이런 운동이라든지 폐기 운동이라든지 또 야권 연대 이런 여러 가지의 정치적 공학적인 쟁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당을 지도부를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 정동영 고문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이런 이제 대선 주자로서의 그런 이제 예우와 또 본인의 세력을 과시를 하면서 전략 공천을 압박을 하고 있고 지도부는 거기에 대해서 정 고문님의 전략 공천을 하는 것이 부당함을 너무나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압박에 대해서 사실상 좀 어느 정도 굴복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의원님에게 계속 이제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정 상임 고문님은 만나주시지 않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좀 그 정동영 상임 고문님이 원망스럽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좀 나와서 나랑 딱 맞붙이면 좋을 텐데 왜 이 기회를 피하나 하는 원망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 정 상임 고문님이 취하고 있는 태도? 이거 맞다고 보시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강남을 출마를 한 것은 지역 구도라든지 계급 구도를 깨고 싶다. 그리고 비례대표로서 가장 어려운 지역에 도전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나누는 정치 또 같이 합하는 정치를 해보고 싶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정동영 고문님께서 이 후배 정치인이 이미 출마를 선언한 곳에 뒤늦게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요. 그때는 사실은 뭐 솔직한 심정으로는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그렇지만 섭섭하다고 해도 또 정 고문님이 나름대로 이 뜻을 품고 강남을 출마를 결심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도대체 왜 정 고문님이 이 지역에 출마를 하시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를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정 고문님께서 지금 외치고 계시는 부자 증세라든지 한미 FTA 폐기 문제 이 두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그러한 이슈를 가지고 이 지역에서 당선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정 고문님께서 그러한 이슈를 이 강남 지역에서 외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한번 바꿔보겠다는 대권 주자로서의 큰 뜻을 품는다면은 사실은 이런 이슈가 가장 첨예한 지역인 강남 갑으로 가시는 게 맞다. 그래서 부자 증세를 외치려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가장 부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도곡동의 타워 팰리스라는 그 상징되는 그러한 부자 지역에 가서 직접적으로 부자 증세를 외치면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그분들과 싸우셔야 됩니다. 강남 을 지역은 사실상 부자들도 많지만은 또 소득 수준이 매우 낮은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도 매우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구룡마을을 포함해서 이런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부자 정세를 외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부자 정세를 외치고 싶으시면은 부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 타워팰리스로 상징되는 강남 갑으로 가셔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부자 정세를 외쳐야지 이런 그 부자 정세에 대해서 오히려 그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지역에서 부자 정세를 외치면서 싸우겠다 하시는 것은 명분 자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권 주자로서 지금 사실은 그동안 탈당을 하시고 또 그 동작을 해서 뼈를 묻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던 분께서 지금 강남을에 출마를 하시려면은 여러 가지 명분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후배 여성 정치인을 이렇게 사실상 뿌리치면서 짓밟으면서 이 지역에 출마를 하겠다는 것은 그런 명분도 없는 일이고 선배 정치인으로서의 도리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상인 고문님이 처음에 이제 강남 을의 출마로서의 도리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상인 고문 선택하시면서 어려운 지역으로 간다 뭐 이런 평가도 많이 받았었고 다양한 평가들이 있었는데 사실 정말 어려운 지역이면 강남 갑으로 갔어야 한다라는 얘기신데 좀 이러한 논의들을 그 당 지도부나 이쪽에 이렇게 얘기해 보신 적도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청탁을 한다든지 부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싫어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저희 뜻을 알리고 또 국민들의 여론과 그리고 또 옳은 일에 대해서 저는 지도부가 판단을 알아서 해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한테 제가 요구를 하거나 부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강남 갑이라는 가장 상징적인 지역이고 또 대선 주자로서 정동영 고문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지역에 가시겠다라고 천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사실은 이 강남을 지역은 제가 출마 선언을 할 때만 하더라도 그런 정치적인 구도가 아니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전략공천이 새누리당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무소속 후보라든지 새누리당 후보가 이 나눠질 가능성이 최근 들어서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역은 그런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인 이유와 그리고 또 소득계층이 낮은 이런 또 거주민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당선 가능성이 높아져 보이는 이 순간에 이 지역에 출마를 선언을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당선 가능성을 노리고 온 꼼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선 주자라면 떳떳하게 가장 어려운 지역인 강남 갑에 가셔서 정정당당하게 부자 정세를 논하시고 한미 FTA 설득시키는 것이 당연히 하셔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가장 사지인 지역에 도전을 하신 김부겸 의원님 같은 그리고 또 대권 주자로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주당 후보를 지원 유세를 하시겠다라는 손학규 또 전 대표님과 같은 그런 모습이 정동영 고모님께서 한 번 더 뒤돌아보시고 생각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얘기 중에 거론이 됐었던 것처럼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얘기 중에 거론이 됐었던 것처럼 강남을이 처음에 전현희 의원님이 출마를 선언하실 당시와 정동영 상임고문님이 출마를 선언할 당시 판세가 조금 달라졌단 말이에요. 뭐 여권의 균열 같은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출마를 할 당시에는 지금 이제 새누리당 후보가 그렇게 많이 확정이 되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새누리당 쪽에서도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이런 논의는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시에는 당연히 1대1 구도를 예상하면서 이 지역에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전략공천 논의가 새누리당 쪽에도 진행이 되면서 이 지역은 기존의 후보가 아닌 전략공천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현재 이 기존의 후보로 나온 분들 중에서 몇 분께서 무소속으로라도 출마를 하겠다 이런 의견들을 피력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칫하면은 저쪽 여권 후보는 새누리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이렇게 다자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렇게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설 경우에는 더욱더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정 고문님께서 최근에 출마 선언을 하고 이 지역에 뛰어드신 것은 좀 뭔가 대의명분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트위터 질문이 들어왔어요.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런 질문인데요. 만약에 전략공천이 결정이 된다면 수용을 하실 건지, 그리고 뭐 총선보다 더 중요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무소속 출마를 하시는 게 전 의원님의 의무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제 입장은 당에게 민주적 절차와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에 맞는 그리고 대의명분에도 맞는 국민 경선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고요. 저는 이 지역에서 반드시 출마를 해 민주당의 이름으로 당선되고 싶다. 이게 현재의 제 생각이고 저의 어떤 꿈이기 때문에 차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희가 민주통합당의 공천 과정을 두고 일부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발표가 된 다음에 진짜 난리가 났어요. 말 그대로. 네. 민주통합당의 정체성을 잃었다부터 시작해서 뭐 원칙 없는 공천이다까지 정말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공천? 이번 공천이 처음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새로 이렇게 이제 출범을 하면서 개혁 공천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민주당이 이런 민주적인 절차와 그리고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것을 천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막상 시작되는 이런 공천을 보면은 이런 구시대적 인물이라든지 그리고 또 원칙과 명분에 어긋나는 이런 공천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계십니다.
바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 공천이 거의 막장 공천이다. 이런 말씀까지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듣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이대로 이런 스탠스로 계속 나간다면은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획득하기도 저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원칙을 지키고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민주적인 투명한 공천을 지금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런 것이 민주당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당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당의 지도부를 뽑는 과정에서 국민 경선 제도를 도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6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그 경선에 참여를 하셨고, 그래서 민주통합당이 이런 것들을 보고 조금 자만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와요. 실제로 뭐 국민들을 많이 만나고 계신데 어떻게 대하시던가요?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지금 보니까 영 실망이다.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제 자신의 공천 문제가 걸린 것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상 민주당 당원의 또 한 사람으로서 민주당이 이렇게 가면은 자칫하면은 총선은 물론 앞으로 집권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큰 문제가 생길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최근에 또 느끼는 새누리당에는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새누리당도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개혁 공천과 원칙에 맞는 공천을 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공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신뢰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SNS 트위터 상에서는 어제 그제 해가지고 한명숙 대표님에 대한 굉장히 원망 섞인 얘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 대표님의 행보, 처음에 한 대표님이 막 부임을 하셨을 당시에, 그러니까 뽑히셨을 때 그때의 한 대표님과 지금의 한 대표님의 행보와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대표님께서 이제 많은 분들의 기대를 가지고 당대표가 되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분이라서 굉장히 축하를 많이 해드렸고요. 그리고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지도부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드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공천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원칙에 어긋나는 모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많고요. 그리고 또 여성 정치인에 대한 배려를 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사실상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많은 그런 여성 정치인과 또 젊은 비례대표 우리 뽑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대한 약속은 정말로 엄중하고 무겁고 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지도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생각을 하고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 트위터 질문이 다시 하나 들어왔는데요. 정동영 고문님과 이제 맞서게 됐는데 어떤 식으로건요? 맞서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시는지, 또 이런 점에서는 내가 정 고문님보다는 그래도 낫다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인지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네요. 네, 저는 전략이라고 탈리 없습니다. 저는 사실상 조직도 없고요. 그리고 또 당내 계보도 없고요. 사실상 저 혼자서 홀홀단신 이렇게 지역에 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리고 지극히 정성을 기울인다면은 국민들이 알아주고 또 하나를 감동시켜서 반드시 당선될 거다. 그런 소신만 가지고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전략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또 지역 유권자들의 마음에 다가가는, 그리고 발로 뛰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는 것, 그리고 또 지역 유권자들이 정말로 아파하고 또 원하는 이런 부분을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함께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 저희 진심이 만약에 정성을 다한다면 유권자분들이 알아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 전략입니다.
정동영 상임고문님이 연락도 잘 안 되시고 잘 안 만나주시니까 아마 저희 이제 트위터 이게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저희 독자분들께서 정동영 상임고문님의 계정을 붙여서 지금 저희 트윗 방송을 RT해주고 계신데요. 아마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못 보시면 이후에 뭐 정리된 기사라도 읽어보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안 만나주시니까 이 자리에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정동영 고문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굉장히 좋아하는 마음으로 쭉 따랐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이시는 정 고문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저에겐 굉장히 실망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상 후배 정치인이 이 지역에서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에 대해서 아무런 배려 없이 이 지역에 그냥 비껴라 하면서 나오시는 것은 저는 제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다 생각을 하고요. 천정배 의원님의 경우에는 그 지역에 이미 다지고 있는 또 동료 정치인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차마 가실 수 없다.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래서 그 지역 출마를 접으시고 당의 거취를 맡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누구에게나 이런 존경의 마음을 절로 들게 하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권 주자라면은 조금은 희생을 하시는 모습과 그리고 또 큰 정치인의 모습을 보인다면은 당연히 저 같은 사람의 존경과 또 진심에서 우러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곤혹스러운 그런 입장이시라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송구스럽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저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떳떳하게 국민들 앞에서 경선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저는 그나마 정치 대선배로서 또 대선 주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트위터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이건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좀 안타까운 질타라고 할까요? 정치인들이라면 누구나 좀 들었으면 좋겠는 소리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 총선이나 대선을 왜 축제로 만들지 못하는 걸까? 심지어 소소한 경선에서부터 이런 글을 남겨주셨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축제장으로 서로 즐기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끝나고 나면 이후에 또 밀어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이 강남을 지역에서 선배 정치인과 후배 정치인이 정말로 서로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서 이긴 분을 축복하고 진 사람은 깨끗이 승복하고 그 진 사람이 이긴 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당선을 위해 돕는 그런 선거를 꿈꾸었습니다. 근데 그런 축복의 경선을 하고 싶어하는 저에게 경선 자체를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죽거나 다른 지역으로 떠나라. 이렇게 선배 정치인이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렸습니다. 제가 바둑판의 돌도 아니고 마음대로 당신의 뜻대로 이리저리 보내는 정치적인 소모품이 저는 아닙니다. 저도 어디까지나 제가 하고 싶은 정치적인 철학과 소신이 있고 이 강남을 지역에서 제가 꼭 국민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정책이나 또 저 나름대로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펼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뜻을 국민들에게 적어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진심으로 지금이라도 정동영 고문님께서 경선에 떳떳이 응하신다면은 이 지역에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선거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아주 축복받는 축제의 경선을 만들 자신이 있고 또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네, 사실 정상인 고문님 같은 경우는 트위터나 뭐 기타 다른 것들에서 소통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세요. 뭐 여러 가지 말 바꾸기나 뭐 이런 논란들에 휩싸이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뭐 사과의 뜻을 밝히고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시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부분은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좀 해명이나 무슨 얘기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전 의원님하고 두 분이서 얘기를 나누시더라도요.
좀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전 의원님이 이 강남을을 처음에 선택하시면서 나만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경쟁력 같은 게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정상인 고문님보다는 그래도 내가 이것만에 있어서는. 그리고 연구도 좀 하셨을 거고. 어떤 지역인가요? 그 지역구. 네, 지금 강남 1 지역구는 사실상 민주당이 여태까지 무소속 외에는 한 명도 당선을 시키지 못한 사실상 민주당의 무덤과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제가 선택을 한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의 은혜를 입은 비례대표로서 그리고 또 국민들의 뜻으로 당선된 비례대표로서 가장 어려운 지역에 도전을 하는 것이 저희 도리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영남 출신의 민주당 의원으로서 가장 이 어떤 지역주의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그리고 또 계급주의를 좀 타파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이 지역이 제가 도전을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지역에는 좀 어려운 분들도 많이 사십니다. 그리고 부자들도 많이 사시고 그래서 사실상 빈부격차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저희 특기인 복지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보육 문제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정책들을 제가 그동안 구상하고 꿈꿔왔던 이런 모든 정책들을 여기서 한번 펼쳐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이 지역에서 10년 가까이 거주를 하는 동네 아줌마로서 이 지역 구석구석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도전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에게 있어서는 이 지역에 도전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어려운 난간을 뚫고 이 지역에서 민주당 최초로 야당 여성 의원으로서 당선되고 싶은 것이 현재 저의 도전의 목표이고 꿈입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정동영 상임 고문님께 가장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공천이 나오든 경선 결정을 내리시든 어쨌든 뭐 어떤 결정이 나오게 될 텐데 당 지도부나 그 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성 정치인이지만은 저는 당당하게 경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에 민주당이 그동안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성 할당 15% 반드시 지역구에 여성 후보를 내겠다. 이 원칙을 제가 지켜달라고 당에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호남을 달라 아니면 수도권에서 가장 당선되기 쉬운 지역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강남을 지역에 제가 공천을 달라 이런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직 바라는 것은 이 지역에서 경선할 수 있는 기회만을 달라 이것만 요구를 할 뿐입니다. 무리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저를 이해해 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지역에서 저에게 경선할 수 있는 기회마저 뺏고 다른 지역으로 가라 이라는 것은 그동안 열심히 일해온 그리고 또 여성 정치인의 꿈을 날개를 이렇게 꺾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를 버리는 일이다. 민주당이 대선 후보 예우를 위해서 저를 버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정동영 고문님께서도 대선 주자로서 그동안 무소속 탈당하시고 당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선 주자라면은 당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부끄러운 정치 하지 마시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얘기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트위터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열혈 지지자라고 하죠. 사실 정상인 고문님이 지지자들이 있어요. 열혈 지지자들이. 물론 안티 세력도 많이 있지만요. 그래서 경선을 치러서 정상인 고문님이 패배했을 때 대중의 역풍들이 좀 염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민주당 입장에서. 근데 만약에 현재 판세가 지금 전 의원님 더 높게 나왔는데 여성 공천 15% 혜택이죠.
그 15%를 주겠다고 했던 혜택을 포기하면서 대등한 입장에서 경선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 지금 여성 정치인에 대한 우대 조항은 여성 정치인이 사실상 지역구에 도전할 때 그 열세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당이 배려하고 또 신인 여성 정치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당의 방침에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얘기 잘 들었는데요. 방송을 보시고 정상희 고문님이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좀 해보셔야겠죠? 예. 혹시 연락을 했는데 안 닿으셨으면 위키트리로 연락 주세요. 저희가 전해드릴게요. 오늘 어떠셨나요? 얘기를 짧은 시간 나눠봤는데. 네. 제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트윗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렇게 여성 정치인이 세력도 없고 홀홀 단신으로 가장 어려운 지역에 도전을 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동안 쏟아지는 이 허위 비방과 또 흑색 이런 선전 이런 것이 더구나 욕설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동영 고문님이 직접 하셨다고는 믿지는 않습니다만 그쪽에 직접적으로 속해 있는 캠프 관계자라든지 그리고 그쪽 지지자분들께서 저에게 있을 수 없는 그런 마타도와 허위 비방 그것을 요즘 트윗에 가면은 거의 제 트윗에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욕설까지 제가 엄청나게 많이 듣고 있는데요. 저는 제 지지자분들에게 혹시나 정동영 고모님을 비방하거나 비판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마라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러는 분이 있으면 쪽지를 보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정동영 고모님께서 저에게 쏟아지는 이 허위 비방과 마타도와 또 욕설 이런 거를 저는 다 알고 계실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정동영 고모님께서 나서셔서 그것은 정도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저에게 이런 허위 비방에 시달린 건 처음인데요. 이게 공교롭게도 정동영 고모님과 경쟁 구도가 된 직후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를 하면서 정말로 이 실망을 하게 되는 그리고 이래서 정치가 구태 정치라고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정치계에 하루빨리 좀 사라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좀 깨끗한 그리고 또 민주통합당에 실망을 표하시는 국민들이 많은 만큼 더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세게 했죠. 그죠? 아니에요. 엄청 세게 했죠.